사진 한 번만 있어. 하나, 둘, 셋. 행사가 이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위 사업선을 모시고 좋은 강의를 듣게 된 거라 이제 생각합니다. 과거가 이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을 위해서 일하신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아주 반가운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위 산업은 국내 산업, 국내 경제가 어렵고 또 한반도 주변의 국제 관계도 아주 골치 아프게 돼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 방위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같이 우리 군이 60만 대군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 내수 시장 갖고는 방위 산업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국제적으로 수출을 해야 하고 또 그런 면에서 새로운 기술이 적극 적용되는 그런 분야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이런 분야에서 우리 방위사업 총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여러 현장까지 직접 방문도 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애로사항도 많이 들으시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오늘 이 방위산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우리 방위사업 총장님으로서 어떻게 지원하겠다 하는 정책을 여러분 앞에 한번 발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방위산업이 새롭게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방위사업청장 모함정공입니다. 조금 전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예결위가 10시부터 밤 거의 1시 가까이까지 이어졌는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질문이 김영선 의원이었죠. 한 10분 동안 이어졌는데 그 중에 내용 하나도 오늘 이 강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방위사업청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 정도 되는데 왜 그에 따른 방산업체 매출이나 방산 일자리는 그만큼 많지 않는지 하는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질문도 또 제가 받게 되었는데 거기는 제가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긴 하면 할 말이 좀 많았었는데 답변을 해서 그만해 이런 바람에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건 강연은 아닙니다. 강연은 아니고 특히 이 방산업체에 몸담은 경력으로 따지면 제가 아마 제일 짧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까지 나온 이유는 장관님 말씀 그대로 앞으로 방위사업청에서 방산업체에 대한 특히 수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아마 발표할 거다고 들어보자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제 여러분께서 아마 말씀도 좀 들으셨을 겁니다만 그동안 우리 방산업계에 적용되던 방산원가 시스템을 45년 만에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공감대도 좀 형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대 표현하면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아마 지금부터 들으시게 될 겁니다. 이 빨간 책자를 좀 궁금하게 얘기 같아서 잠시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를 좀 많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을 좀 강사료에 맞게 미리 책을 좀 샀습니다. 이거 숫자가 멋지 않으니까 우리 이용원 기조실장님께서 적절히 그런 행사하시면서 연구 들어가면서 나눠주시면 되고 이 책은 권오현이라는 삼성전자 부회장께서 쓰신 초격차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저한테 선물하신 분이 실명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ADD 남신규 소장님께서
자기가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연속해서 5번을 읽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강사로 모셔가지고 AED에 강연도 한번 듣게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한번 읽으라고 했는데 저는 두 번 읽으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번밖에 안 봤습니다. 다음에 이건 실전 리더십입니다. 근데 아주 부하직원 중에 뭐 일도 잘 안 하고 남을 비방하고 이런 직원이 있다. 이런 보통 다른 책에서는 잘 다스려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바로 잘라야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런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업무 중심의 어떤 능력 평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런 책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이제 방사청장은 9월 1일 그제부로 이제 1년이 된 거고 사실은 공직생활은 86년부터 시작했고 89년부터 감사원에 들어가서 작년까지 2018년까지 30년간을 감사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감사원을 욕하고 감사관들을 비난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꾸로 감사원에 있는 사람들은 방산업체나 방위사업체는 어떻게 보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네들은 아주 우월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아주 손쉽게 방산업체를 이리 때리고 방위사업체를 괴롭히고 할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 중에서 방위사업청 예산이 15조 3,700억이죠. 거기다가 국방부에서 뭐 군인들 입고 먹고 하는 그리고 뭐 장비 부품 뭐 이 돈까지 위탁 구매를 하는 그게 한 4조 5천억 되면 한 20조 정도를 정부 부채 20조 예산을 넘게 가지고 있는 부처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의 다 농림부 같이 농민들에게 뿌려버리는 보조금이거나 아니면 뭐 복지부에서 뭐 복지 비용으로 들어가는 이런 돈들이지 그 20조를 가지고 공장을 돌려가지고 물건을 받아들이는 이런 기관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바잉 파워라고 하나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독특한 기관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당국, 뭐 재정 당국이든 감사 당국이든 이런 사람들의 입장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끊임없이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감사가 많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바로 얘기합니다. 감사가 지금보다 더 많아야 되구나. 어느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내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이는지를 좀 어떤 보장을 받고 싶은데 이렇게 바로 눈에 보이게 업체에 돈을 주면서 물건을 사는 기관이 이 기관 말고 어디 다른 데 가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웃기는 건 저는 89년도에 처음 감사원에 갔을 때 서울시 담당과를 갔습니다. 서울시가 그때는 공모전이었거든요. 감사원의 서울시 담당과가 뭐 기술국, 무슨 국을 합하면 5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감사를 계속 나가는데 지적 건수가 줄어들고 일거리가 적어지면 자꾸 횟수가 줄고 사람이 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들어가겠습니까? 뭐 동탄이다 뭐 경기도가 막 인구 100만을 넘어가는 시를 많이 가지고 있다. 경기도가가 지금 엄청난 대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입건이 따르는 뭐 인허가 사업도 많고 뭐 이렇다는 얘기겠죠. 그 이걸 보면 방위사업청 국방부를 담당하는 감사원의 국방감사단이 자꾸 줄어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감사가 나왔을 때 지적되는 건수가 적고 뭐 비리가 적게 나와야지 이게 점점 줄는 건데 그게 아니면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한 3년 전인가요? 원래 2개과로 있던 게 4개과로 갑자기 늘어나고 9구로 확대되고 그러다가 제가 감사원 사무총장하면서 이제 1개과를 줄였는데 이번 8월 달에 감사원에서 다시 1개과를 줄였을 때 예전의 모습대로 2개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드리는 말씀은 감사는 이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업무를 평상시 처리할 때 그런 감사가 나왔을 때 지적되는
그러니까 뭐 처벌을 받는 이런 횟수를 줄여야 되고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먹고 비단 파시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는 계층이고 고려왕건의 34년생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제가 고려시대에 지금 이렇게 서 있으면 제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올려놔야 되고. 방위 산업의 현실, 이거는 뭐 지금 현 실태겠죠. 매출액이 2016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2017년에 약 1년 만에 2조 정도 매출이 줄어듭니다. 근데 왜 줄어드는지 이유를 이제 뭐 알아야 우리가 이에 대한 처방을 할 건데, 수출액을 보면 2016년에는 15년보다 많이 줄어들다가 17년에는 25불에서 31불, 6불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수출도 늘었는데 왜 줄었을까? 이게 약간 통계상의 오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2조 줄은 거는 저게 유난히 방위사업청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뒷재상금이 한 6천억 이렇게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카이가 이제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바람에 한 2천 배로 또 매출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수출이 이 통계상으로는 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통관 기준으로는 한 1조 5천억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2조 정도 매출이 줄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어디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작년 11월부터 방위사업청 역량의 많은 부분을 수출 위주로 지금 돌리고 있다, 돌려야겠다, 돌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인용했던 표현이 방위사업청의 예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나라 국내 방산업체에 돌아가는 매출이나 이익이 많아져야 되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전제란 게 보시다시피 제 밑에 방위력 개선기로 나오는 ROC가 뭐지라네. 아니, 레이즈가 밑에 11.6 이게 방위력 개선비 예산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바로 11조에서 16조 7천억으로 방위력 개선비, 방위사업청 예산은 늘어나는데, 잘 보시면 국외투자가 밑에 19.2에서 27.7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무기 체계가 기존에 쉽게 말하면 육군 중심의 이런 무기 체계에서 뭐 공군이나 뭐 위성 이런 쪽으로 고가화되고 좀 첨단화되는 이걸 그냥 보여주는 이런 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걸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방산청 예산이 늘어난다고 그만큼 우리 방산업체 그대로 돌아가느냐, 그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저를 아주 위기감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언론에 비친 모습인데 좀 기대를 바라는 이런 기사도 있고 어렵다는 이런 기사들이 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사회자분께서 답하고를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작년 11월 19일 날 이대로 가면 다 이게 우리 방산업체가 어려움에 직면할 거라는 위급한 마음에 수출을 좀 장려해서 적극적인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에
수출진흥센터, 지금 두 번째 나오는 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는 건데, 저걸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연담 좀 요청해서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쉽게 말하면 큰 체계업체에서는 법을 바꾸고 뭐 지저상국을 줄이고 뭐 이런 아주 거창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예전에 우리 밑에 나오다시피 국방장관, 국방위원장께서 이제 업체 간담회 할 때 주로 나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는데 아주 조그만한 이제 중소기업 대표들을 뵈니까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수출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남의 수출 계약서라도 좀 복사해서 좀 한번 보면 안 되겠습니까? 어느 나라에 뭐 누가 에이전트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사기꾼인지 아닌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그걸 듣는 순간 제가 이분들이 그동안 많은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런 얘기를 여기 와서 제 앞에서 하는 이유는 혼자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남이 듣는 데서 우리 회사에 아주 부끄럽고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무리 힘들고 바쁘더라도 꼭 업체를 찾아가서 그 회사에 뭐 임원이나 직원들만 있는 상태에서 그 회사에 뭐 도와줄 일이 뭐 있는지 물어봐야지. 이걸 앉아가지고 뭔지 내보세요 이런 접근은 전혀 바르지 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게 다파고입니다. 다파는 아시다시피 방위 사업청을 얘기하는데 제 명함을 보시면 다판점 지옥점 K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파하고 지옥 사이에 이제 점을 이제 선으로 고쳐놓은 거죠. 뭐든지 다 판다. 있는 대로 찾아간다. 다 판다. 다 팔고. 좋은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저런다고 해서 해결이 다 되는 건 아닌데 무조건 일주일 안에 7일 안에 답장은 나갑니다. 안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민원을 내놓고 그 다음 민원을 다시 받을 때까지 해신다 하면 없는데 이것만이라도 고치지 않은 생각에 답장을 일단 나갑니다. 답하고를 그동안에 이제 판단까지 34명 되는데요. 민원센터에 우리가 177건을 받았고, 그리고 CEO 족청 간담회도 제가 한번 했었고, 장관님, 국방위원장님 간담회가 4차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주로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앞으로 방위사업청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이렇게 찾는 겁니다. 중소기업은 역시 윗감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절충교육 좀 기회를 더 늘려달라. 원가 질감 노력 하는 데 대한 보상이 필요하고, 수출, 조그만 업체가 수출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뜻밖에도 빨간 걸로 쓰러온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폭으로 다른 기업만 그런지 몰라도 일부 중소기업은 1년에 조금씩 큰 폭으로 계속 성장하는 이런 데도 적잖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1년에 두 개씩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없죠. 대기업들은 그동안에 말씀하시다시피 지적상금이 많다, 이윤이 적다, 기술료가 많다, 계산계약, 확정계약을 안 하는 이게 너무 괴롭힌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답하고를 얘기도 몇 분들이 아마 하신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제가 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처음에는 지방에 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시커먼 관용차 같은 시커먼 차를 렌트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다니게 돼요. 답하고를 받는 업체에서 공항까지 나가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 오시러 가야 되는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그 부담감을 줄이려고 제가 조그마한 소카, 이렇게 밖에다가 하얀 조그만 차에다 소카 적히고 그걸로 바꿨습니다. 소카를 타고 다니고 나가서 물 위에는 일체 아무것도 커피도 못 마시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커피를 한 잔 먹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업체를 가면 그 업체에서는 지난주 업체가 물어봅니다. 와서 뭐 드시느냐, 커피 한 잔 먹더라. 커피에다가 조그만 비스켓 하나 갖다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 업체는 또 물어보면 커피에 비스켓에 케이크 쪽, 한쪽, 과일 한쪽 이렇게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일체 물 말고는 손도 못 대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지금 33회를 해왔습니다. 이제 지원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글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긁어니 혁신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원가 구조였습니다. 정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이 원가 구조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정말 공감대를 꼭 갖고 이거야말로 꼭 이번 기회에 한번 고쳤으면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 방산업체 기업의 자체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산 수출 기반 강화는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살아나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업체 친화적 산업 환경 조성. 이거는 쉽게 아주 뭐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국방 커뮤니티 안에 잠재된 오래된 갑질을 좀 줄여보자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먼저 혁신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방산 원가 구조겠습니다. 의외로 우리 방산업체 CEO분들께서 방산 원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물으면 자세하게 깊이 있게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업체 담당자하고 방사청 직원하고 왔다 갔다 싸우다가 나중에 뭐 죽지 않을 만큼 죽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딱 줄이면 저 위에 나오네요. 이겁니다. 실발생 비용 보상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따져가지고 그걸 원가로 방사청 직원들이 계산하고 그리고 원가 검증까지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약 금액을 지급하는데, 그것도 방식이 주로 이 계산 계약입니다. 정확하게 원가를 알 수 없으니까 나중에 가서 다시 합정사 또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딱 위에 있는 세 가지 원가 계산 검증을 방사청에서 직접 처리한다. 그리고 그 골격은 실발생 비용이다. 그리고 주로 일어나는 게 확정적이지 않고 계산 계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따른 뭐 폐해는 뭐 여러 가지가 뭐 폐해를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것만은 뭐 대충 정리해도 제일 먼저 공수 측정을 위해서 이제 방사청 직원이 직접 업체 방문을 해서 이 초시계를 닦아주고 이거 조립 한번 해보세요. 조립을 막 하면 20분밖에 안 걸렸는데 왜 40분으로 신청해가지고 그동안에 못 다 받아갔어요. 이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건데 본인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직접 측정하고 한다는 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인격적인 물욕감 이런 것도 많이 유발을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업체에서 작업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부품을 싸게 공급받아서 단가를 낮추고 원가를 절감하면 그 다음에 방사청에서 원가가 줄어내라고 다 가져가 버립니다. 다 삭감합니다. 그러니까 업체의 노력이 방사청이 이익으로 가는 이런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 인정되는 한 가지 경우에 시간 남아서 다른 일하면 원가 부정. 이건 제가 작년 말인가 금년초에 업체에 나가니까 회사 대표님께서 제가 이 그룹에 지금 방산업체 여기에 4번째 오는 건데 여기 있다가 접었을 여기 있다가 다른 계열사로 가면 그 몇 년 동안에 그 계열사가 2배, 3배 크는 걸 보고 다시 여기 왔는데 그럼 여기는 그대로 있고 또 다른 데 가고 뭐 이렇게 4번을 했는데 옆에 다른 계열사들은 지금 몇십 배 크는데 이 회사는 이름만 바꾸고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이쪽 공정의 라인에 들어가는 사람이 시간 남는다고 다른 공정에 조금 들어가면 뭔가 부정이 이런 현실에 이게 무슨 업체가 성장을 하겠냐고, 시간이 남더라도 앉아서 그냥 풀이나 듣고 놀아야지 일을 하면 안 되는 이런 거죠. 우리 김지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구미공단에 돈 하나 사여놓고 LG정밀하고 디스플레이 전신이죠. 같이 1년 매출 300억짜리 같은 회사인데 지금 기금되어 있는 회사는 30조짜리 회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LG생명, NIG넥성을 이름만 바뀌는 것밖에 없다고. 혁신을 할 수도 없고 그 안에 구조가 이런 식으로 실 발생하는 것만 비용을 계산해주고 나머지 일체 다른 분쟁이 이런 제도 하에서 기업이 뭐 이렇게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뭐 아시는 그대로 이윤율을 재료비하고 뭐 농업비 뭐 이렇게 원가에다가 곱해가지고 구하니까 원가가 높으면 이익이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원가를 높이려면 다른 거는 뭐 어차피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재료비 높이는 재료비는 수입품을 쓰면은 수입 면적 가격 그대로 인정해 주기 뭐 국산화 할 이유도 없고 싼 걸 쓸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때 불가능을 세워서 혁신을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할수록 기업의 매출 이익이 줄어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계상계약 사후정상은 정말 또 할 말씀이 엄청 많은데 오늘 같은 날 체계업체들이 많이 계시니까 협력업체 어려운 점을 또 여기서 얘기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로 이제 바꾸는 이 안이 거의 다 만들어져서 업체에 저희들이 알리기도 알렸고 우리 TF 안에 업체 대표들도 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실성 추정원칙. 이거는 지금 국세기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납세 자료를 제출할 때 대표자가 도장을 찍고 그리고 뭐 회계분야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받으면 그걸 그대로 인정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아주 진실한 것을 추정하는 건데 이래 되면 이제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이 원가 계산하고 검증하고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원가 담당하는 공무원이 110명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디다 쓰라 하고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사전에 검증을 다 해가지고 적용하는 이런 제도는 아니고 먼저 적용 그대로 성실성 추정 원칙에서 전부 다 진실된 걸로 다 인정해서 그대로 써버리고 나중에 후검증 제대로 제가 이제 했는데 후검증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 다 없애버릴 겁니다. 우리 방위사업청에는 그리고 단지 사고가 나면 그때는 안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 후검증이라는 걸 남겨놔야지 그냥 업체 받는 걸로 모든 게 종결되게 이래 되면 원가에 따라서 우리 뭐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그동안 아주 곤혹스러워하던 뭐 감사 수사를 받을 이유도 없고 그 규정에 있어 모든 그대로 업체 내는 그대로 다 인정을 하는데 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번 철학 말고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표준원가입니다. 이게 이제 각 그 작업 유형별로 노임 단가를 정하고 그리고 그런 작업에 들어가는 기준 공수를 노임 단가는 방진에 아마 지금 줄 생각이 나고 기준 공수는 NDDM 협회 이렇게 좀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이 좀 많고 여기서 뭐 유니드 테크놀로지에 뭐 이런 작업을 작업 어디서 어디까지는 얼마짜리다 뭐 이러면 그걸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가지고 뭔가 300에서 내고 열심히 해가지고 작업 시간 줄이고 부품 국산화하고 가볍고 싸고 뭐 좋게 만들면 이제 전부 유니들의 이익으로 다 돌아가요. 이렇게 하는 물론 이제 잘못되면 작업하다가 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회사에서 일정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 일단은 예전처럼 뭐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면 뭔가 부정이고 줄이면 방사청에서 다 가져가고 이런 건 일시에 이제 될 겁니다. 이윤율이 지금 1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대폭 단절이고 제가 그냥 하나만 단단하면 좋겠는데 그럼 이 방사노가라는 정부 정책이 우리 업체들에게 주는 정책으로서의 그 유인이랄까요? 이런 게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아주 대표적인 거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윤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이윤율이 다 다른데 수출 많이 하는 업체가 유리하고 이제
R&D 자체 R&D를 많이 투자를 하면 그만큼 이윤의 기울기가 가파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극산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에다가 협력업체를 중소기업을 많이 쓰면 이윤을 많이 주는 이런 구조 아주 대폭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일 밑에 이윤율은 통폐합되어 있는데 연구개발 사업은 이제 대상계약에서 확정계약으로 갈 수 있는 이 표준효과를 써가지고 바로 확정시키거든요. 확정계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전환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방산 수출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절충교육 제도가 외부에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감사원 소득에 받아가지고 지금 본업을 치르고 있는데 감사원 2016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절충교육이 다 무료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FMS에서부터 무료 아니라 업체가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 준다. 그럼 그 업체 쉽게 말씀드리죠. F-35A를 이제 납품하는 마틴에서 통신 위성을 절충교육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나중에 업체가 달라는 다 준다. 그럼 그게 무슨 절충교육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절충교육을 무상이 아니라고도 밝혀졌고 그리고 유상이고 그것도 유상을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통신위성은 우리가 경쟁 입찰 붙여서 싸게 살 수 있는데 업체가 절충교육 이름을 달고 달라는 걸 다 주고 있는 이건 진짜 머리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절충교육을 대폭 손질을 했습니다. 경쟁 입찰로 도입되는 이런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기존 그대로 50% 이상의 절충교육을 유지를 하되 수익이야 그리고 미국 FMS 이 두 가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추가 돈을 요구를 하고 이러면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다. 1조짜리 무기 체계를 구입하는데 10% 수익이 아니고 10% 절충교육이 해당되니까 10% 1,000억을 추가로 요구를 하고 가져갑니다. 만약에 이제 유료가 되면 유료로 바뀐 거죠. 1,000억 가져가는데 우리 업체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중소기업은 뭐 승수를 3으로 해주고 이러니까 한 300억에서 500억만 해도 쟤들 1,000억이 그냥 다 절충교육 정리해야 되는 이런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단 같이 축적 사전에 이런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평상시에 우리 업체하고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거를 가치를 축적해놨다가 뱅킹 제도죠. 다음에 우리 입찰에 들어올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지금 법안이 지금 통과돼야 될 입장입니다만은 산업적인 커트제 이런 무기체계 1주짜리 들어올 때 이 안에 몇 프로를 우리 국산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달라. 이렇게 지금 제도로 바꾸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절충교육이 당연히 줄어들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그동안에 수익량은 10% 그럼 FMS도 일정 부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IFF 모두 발굴하는 이 사업들 주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미국 업체들 다른 업체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거 우리 옛날에 납품했던 F-16에 들어가는 IFF다. 우리 아니면 못한다. 절충교육 가면 돈 받겠다. 벌써 레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아마 줄을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만간에 좀 강구를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여기에 절충교육 줄어드는 부분만큼이라도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업체에 대한 건 작년 예산 심의 받을 때 정말 엄청 국회에 가서 설명하고 싸우고 그래서 무기 체계 개조개발 외국 수출용 그동안 예산이 22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20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억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반기만 받았는데 400몇십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지 않은 걸 좀 시일 조절하는 하고 하반기에도 또 급하게 수출 이야기 잡히면 또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무기체계 군 시범 운영제도도 한 3가지 정도 군에서 성능하게 해주고 사회실적 제공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이거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방산수출진흥센터를 만들어서 원스톱 처리. 방위사업청이 이 보안이다 보니까 수출 하나 하려도 과가 다 다른데 그걸 한국에서 해결할 수도 없고 따로 전화 걸고 따로 공문 내고 이렇게 수출 허가도 뭐 예비 허가 무슨 허가 뭐 몇 가지 되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한번 받으면 우리 방사청 내부에서 정리를 해주라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아주 신이 나서 열심히 특히 뭐 수출원회하고 이 관계도 아주 좋게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대우조선에서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 1조 전수했다는 큰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아시는지 대통령께서 바로 그 담당 공무원 불러가지고 오찬을 몇 사람이 할 때 같이 끼어가지고 오찬까지 밥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방산수출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좀 소프트웨어지 이런 측면에서 해외시장 조사 분석 여러 가지 지원사업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역시 이게 업체들도 열심히 뛰어야 되지만 이 방위사업청이나 아니면 정부기관에서도 이게 무기체계다 보니까 적극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국회에 계실 때 국방위원회를 하셨을 그런지 제가 정상회담을 지금 한 몇 번째 따라다니는데 저보다 더 한 영업 부장 정도 되십니다. 누구든지 총리든지 상대방 대통령 만나면 꼭 우리 무기체계 이제 비호복합 이런 걸 줄줄 배우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지막에 MOU 체결 국가를 좀 늘려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오랜 간행으로 남아있던 다른 우회적인 지위를 이용하는 업체가 좀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지적상금 작년에 제가 오니까 지적상금에 대한 말씀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 발표문안을 제가 직접 손으로 썼습니다. 이거를 표현을 이렇게 쉽게 잘 못하는 걸 가지고 지적상금 제도는 이게 텔레비나 냉장고 같이 이렇게 아주 문명적인 대량 물량을 만드는 이런 회사에서 어디에 납품할 때 잘할 수 있는데 납기를 왜 못 맞추냐, 뭐 안 되냐 이럴 때 하는 건데 이 무기체계는 거의 다 아무리 작은 소총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연구개발 같은 이런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 조립을 하든 뭘 하더라도 새로 만드는 이런 체계에 있기 때문에 구조가 좀 다른 상황인데 국가계약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날짜가 조금 늦으면 그냥 처분에 0점을 막 곱하기 날 일수 곱하기 그러다 보니까 지적상금이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그걸 적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는 법원에 가서 나중에 재판으로 좀 해소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업체로서는 이걸 막고 나면 당장 다른 입찰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충당금 쌓아야 되고 그럼 충당금 쌓으면 나중에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2, 3년 뒤에 이겨가지고 충당금 판이 이후로 다시 돌아올지 몰라도 그 전까지는 경영에 그대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고 아주 힘든 데다가 지적상금 금액도 워낙 계약 단위마다 계약금이 크다 보니까 엄청난 아까
저기 첫 장면에서 제가 2016에서 17 넘어갈 때 1년 동안 6천억을 지체상금을 때렸다고 그러는데 6천억이 정말 웬만한 돈입니까? 그래서 이걸 법원까지 뭐 건다고 해서 굉장히 공무원이고 아주 본인이 생각해서 감면하든지 아니면 아예 부과를 안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법원까지 가는 시간을 좀 줄여주자. 여기다가 지체상금에서 위원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것도 초기 단계에는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해왔던 법원 판사를 지냈던 변호사 위주로 7분이나 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결정이 되면 앞으로 이 사례들을 잘 분석해가지고 처음 부과할 때도 이러도록 기준을 바꾸고 이럴 지금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놓고 나니까 한 건도 안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 방산업체에서 지체상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게 약간 검찰이었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4월달부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료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거 없애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우리 뭐 LED나 뭐 기존의 직원들이 그리고 기재부 기획재정부 핑계를 많이 드리더라고요. 이걸 줄이면 이 받아가지고 재투자하는 이런 재원이 줄어드니까 기재부에서 그걸 다 예산으로 도와줘야 되니까 그만큼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온다고. 하여튼 대충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번 7월달에 2021년까지 한 시즌 면제다. 그리고 나머지 그때 가서 연장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보자. 일단은 전체 면제다. 까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융 쪽에는 지금 광진에 지금 약간 구조적으로 좀 조정사업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안에 구조개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2차 보증사, 그 다음에 수출입은행을 통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체 친화적 산업환경 요소 두 번째 정보 공개 및 소통 강화입니다. 아시다시피 디브리핑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디브리핑은 업체가 경쟁 입찰에 들어왔다가 떨어졌을 때 내가 왜 떨어졌는지 그게 궁금해도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 이걸 신청하고 보여주겠다는 건데 이건 그 업체한테 주는 의미보다는 우리 방사청 직원들한테 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앞으로 평가하고 난 뒤에 떨어진 업체에서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걸 사전에 알고 평가하고 업무를 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직원들 그 목재는 아마 처리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원래 담겨 있었는데 제가 시간상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다 빼버렸습니다만 지금 일본에서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하는 이게 우리가 끝나고 우리가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국가적으로 이런 정책 방향을 밀고 나갈 때 방산업체도 받아가지고 부품 국산화하고 뭐 부품 개발하는데 뭐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려놨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품 국산화는 계속 해나갈 겁니다. 밑에는 앞에 몇 번 말씀드렸던 하고 관련 사항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건데 좀 전에 식사할 때 장시근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지금 방사청이 큰 조직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 날 마스터간에 올라가면 다음 주 화요일 날 10일 날 국무회의 통과되면서 방사청이 이렇게 그동안 2006년도에 방사청 개청 이후로 계속 물리적인 통합만 하고 화학적인 통합을 밀어둔 채로 왔었는데 이번에 전체 계약관리본부가 없어지고 그 계약 업무가 각 사업관리본부, 각 IP 지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같이 계약과 사업을 같이 하는 이런 제도로 나갔거든요. 지난주 하나 시스템 때문에 필리핀 출장을 한 3일 다녀왔는데 그때 국방장관님께서
국방계획 정령 공을 받으시면서 그 내용 안에 이게 들어있으니까 이걸 하면 앞으로 방위력 개선 사업의 추진 기간이 3분의 1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크게 홍보를 할 준비를 하라고 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홍보 준비보다도 기간 추진 준비를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단순한 통합만이 아니고 앞으로 정말 이 1년을 계기로 방사청각하면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뭐 훨씬 많이 아는 부분입니다. 와서 일을 해보니까 방위사업청만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고 방위사업청 일도 어렵지만 외부에서 이 방위력 개선 사업에 관련되는 일이 상당히 어렵다. 주로 소통이 돼야 되고 그런데 각자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군은 군대로 육해, 공, 합참이 의견이 다 다르고 우리 업체는 업체대로 대기업, 중소기업 다르고 우리 체계별로 다 다르고 뭐 순수를 가지고 왜 저게 먼저 가냐 뭐 이런 그래서 이게 다 협업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번에 뭐 필리핀 출장을 가니 거기 많이 한진주공업에서 가지고 있던 수빅 조선소가 이제 부도가 나서 이제 매각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일본 업체가 직접 참여를 하면 너무 눈에 띄니까 현지 업체를 조그마한 걸 하나 M&A로 인수해서 거기에 자금을 쏟아가지고 수빅 조선소를 먹겠다. 먹고 난 뒤에 수빅 필리핀에 상륙함 사업에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동남아 지역에 아주 저가의 물량 공세를 해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앞으로 10년 뒤가 더 걱정되는구나. 그대로 우리가 좀 빨리 체제 정비를 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정말 우리 방산업체들이 설 자리가 입지가 너무 좁을 가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 업체들이 좀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방산업과 구조를 바꿀 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록히드 마틴 같은 이런 세계적인 방산업체를 우리가 이 원가 구조를 가지고 탄생시킬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시간이 됐지만은 질의응답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그럼 10분까지 가가잖아요. 그걸 딱 맞췄는데. 한두 분만, 한두 분만 해보겠습니다. 예. 이쪽에 마이크. 한국갑은 조은수라고 합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듣고 방산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국화이버 대표도 한 22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백공에서부터 해가지고 주로 유도국이 좀 많이 해왔고요. 저희 한국화원에서 뭘 했는가 하면 중간재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요즘 한일 관계 때문에 화이트 컨트리 때문에 제안 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유도무기 만든 재료를 국산화해서 표성에서 탄소섬유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섬유가 있어서 그게 비행기가 되고 유도무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중간대를 만들었는데 제가 하는 사업이 중간대입니다. 2012년도부터 해서 국가연에 사본부하고 이 중간재 개발을 하려고 개발을 끝낸 지가 2015년도에 끝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실제 적용하기에는 적용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부품업체나 체계업체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스라엘 IA사하고 합작회사를 하고 있으면서 IA사에서
소재를 안 가지고 이스라엘에 안 가지고 있으니 인증을 하다가 100만 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만 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도 100만 불 이상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가 돌아가면은 국가에 대해서 97억 투자하고 저희들이 50몇 억 투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10억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런 사태가 있으니까 국가연맹 항공기술원에서 무인기 올인단계를 적용시험을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듯이 적용시험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개발을 해놔도 쓸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하는 게 저희들한테 전화위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만은 이런 적용시험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오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부품 체계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저희들처럼 소재 중간재 하는 업체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쓸게요. 네. 답이 아주 쉽지 않습니다. 다파고를 가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 얘기가 무기 체계가 이렇게 뭐 일반인에서는 범용성 불특정 다수인이 쓰는 게 아니고 딱 필요한 그 군에서의 소요를 생각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번 개발이 끝나고 난 뒤에 추가로 뭐 따로 각종 부품들이 아주 성능 좋은 부품들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걸 바꿔가지고 테스트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일부는 이미 했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많은 체계업체를 제외한 많은 부품업체들이 넘지 못하는 선입니다. 그게 그죠? 그걸 확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밤디네 보고도 좀 안 된 얘기지만 빌딩 살려고 돈 모아라고 그렇게 들고 있지 말고 시험장 빨리 만들어가지고 저를 도와주고 굳이 지금은 뭐 주로 그런 테스트를 우리 군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군으로 이제 뭐 ADD나 이렇게 와서 해야 되는데 아마 민간 기업이나 뭐 민간 기관이라도 아주 공정하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게 뭐 성능만 뭐 통과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뭐 몇 초가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걸 정확하게 증명서를 계속 발급을 오랫동안 하면 그 신뢰도가 점점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아마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는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니까 방기능 같은 이런 공익기관에서 하는 게 많은 거고 우리 방사청에서는 방사청 나름대로 지금 몇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 그게 필요한 예산도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섣불리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은 이런 감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계속 바꾸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좀 앞으로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께서는 밤을 새우고 나오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은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